은퇴 부부의 착각이라는 말은 언제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퇴직식 날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저녁 부부는 처음으로 냉장고 앞에 나란히 섰고 오래 미뤄두었던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통장에 적힌 금액을 떠올리면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7억이면 충분하다고, 적어도 평생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태어났고, 안도감은 언제나 숫자보다 빨리 번집니다. 하지만 은퇴의 시간은 잔잔한 휴식처럼 시작해 조용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병원 예약 문자가 왜 이렇게 잦은지, 친구 모임이 왜 하나둘 사라지는지. 이 모든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은 채 하루의 끝에 남아 부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수도권 외곽에서 오래 일한 회사원 부부의 기록입니다. 남편은 정년을 채웠고 아내는 그보다 먼저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집은 이미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7억은 그들에게 충분한 안전망처럼 보였습니다. 연금도 있으니 큰 걱정은 없다고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은퇴 첫 해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둘째 해부터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생활비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잔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보험료와 관리비가 눈에 띄게 부담이 되었고 부모님의 간병비가 예고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수술 하나가 부부의 일상을 뒤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돈보다 체력이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은 길어졌고 그동안의 공백은 고스란히 지출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계획의 부재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어느 선에서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7억은 한 덩어리의 숫자로만 존재했고 시간이라는 칼 앞에서는 조각조각 나뉘어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위험은 갑작스러운 파산이 아니라 서서히 쌓이는 불안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영업을 접고 은퇴한 부부의 선택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손에 쥔 자금은 7억에 조금 못 미쳤지만 집을 처분하지 않았고 지역을 옮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쉬어도 괜찮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데려왔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사라지자 사소한 지출이 늘어났고 건강을 이유로 시작한 관리가 새로운 비용이 되었습니다. 병원과 약국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취미로 시작한 모임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출과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지출과 걱정을 나눴습니다. 7억은 여전히 통장에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생활이 몇 년이나 갈까?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주한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역할의 공백이었습니다. 일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울 구조가 없었습니다.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7억이라는 금액은 많은 사람에게 든든해 보이지만 은퇴의 시간에서는 위험과 함께 놓입니다. 위험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기준이 있는지, 건강의 변화를 대비한 여유가 있는지, 관계와 역할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시작한 은퇴는 언제든 흔들립니다. 특히 부부의 은퇴는 두 사람의 속도가 다를 때 더 위험해집니다. 한 사람은 쉬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불안해질 때 그 간극은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여행과 취미는 위로가 되지만 루틴이 없으면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7억은 시작점일 뿐 종착지가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관리가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틈으로 불안이 스며듭니다. 은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며 시간은 계획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안심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은퇴는 현실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지금도 통장을 보며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괜찮다는 말 뒤에 질문이 없다면 위험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은 준비된 구조 위에서만 평온해집니다. 7억이든 그보다 많든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버틸 것인가입니다. 그 질문을 미루지 않는 부부만이 착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부부는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안전을 판단한다. 얼마가 있느냐가 전부라고 믿는 순간 은퇴는 계산으로 끝나고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은퇴의 현장은 숫자보다 구조가 먼저 무너진다. 7억이라는 자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돈이 어떤 속도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불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된다. 은퇴 전에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기준점이 되었고 지출은 그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었다. 은퇴 후에는 기준점이 사라진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의 성격이 바뀌면서 심리적 체감은 훨씬 크게 다가온다. 특히 부부 은퇴의 경우 이 변화는 2배로 증폭된다.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와 관계비용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가족 관련 지출이 한꺼번에 얹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부가 은퇴 초기에 여행과 취미로 시간을 채운다. 이는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일정한 리듬이 사라진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데서 위험이 시작된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관리의 시간이다. 자산은 관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속도를 낸다. 특히 7억 전후의 자산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구간이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아 방심을 부르기 때문이다. 이 구간의 은퇴자들은 자산을 줄이는 결정도 늦고 다시 이를 선택하는 결정도 늦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건강이다. 은퇴 이후의 건강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지출 구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작은 이상 신호 하나가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산은 가장 취약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계획되지 않은 의료비는 언제나 가장 비싼 비용이 된다. 여기에 부부 관계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역할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동거는 새로운 조율을 요구한다. 이 조율이 실패하면 감정의 마찰은 소비로 이어진다. 각자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지출은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결국 은퇴 부부의 자산 위험은 돈의 크기보다 합의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언제까지 이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소비를 줄일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자산은 방향 없이 흘러간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표가 아니라 대화다. 부부가 같은 속도로 은퇴를 받아들이고 같은 기준으로 불안을 관리할 때 자산은 비로소 시간을 버틸 힘을 갖는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부부라면 지금 통장의 잔액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생활을 몇 년이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이 있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지, 이를 완전히 배제한 선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아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전환의 시기에는 방향과 속도가 필요하다. 7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도감에만 기대어 방향을 잃는다면 불안은 필연이 된다. 반대로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구조를 점검하고 생활의 속도를 관리하는 부부는 훨씬 안정적인 은퇴를 만들어간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은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일지도 모른다. 안심은 잠시 내려놓고 질문을 시작할 때 비로소 은퇴는 위험에서 벗어난다.